이번 강의에서는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와 오토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가상화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물리 서버를 사용을 하죠. 우리가 물리 서버들을 사용하게 되면 또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요즘 CPU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CPU 사용률이 100%에 도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많이 몰리게 되는 저녁 시간대 같은 경우는, 혹은 특정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CPU 사용률이 100% 정도가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우리가 CPU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한 10%에서 20% 정도의 유지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자원 활용 면에서는 좀 더 아쉬움이 남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리 환경에서 좀 더 자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바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가상화 엔진을 물리 서버 위에 설치를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하이퍼바이저고요.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가상 서버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가상 머신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윈도우 서버나 리눅스 서버가 될 거고요. 그런 가상 머신 안에 우리는 필요한 또 런타임 환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넷이나 자바 같은 런타임 환경을 설치를 하게 될 거고, 그 위에 우리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설치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리 서버 기준으로는 운영체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자원 활용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상화 엔진인 하이퍼바이저를 설치를 해서 여러 대의 가상 서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서버가 여러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죠? 물리 서버를 더 사지도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가상 서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추가하고 생성하고 삭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퍼바이저라고 얘기하면 상용 서비스가 있고, 보통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가 있는데, 상용 버전의 이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VMware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물리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시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가상 머신들을 내 물리 서버 한 대에다가 여러 대의 가상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상용 서비스가 당연히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로 리눅스 환경에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하이퍼바이저는 KVM이나 젠과 같은 하이퍼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 AWS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젠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2017년 이후에는 이제 KVM을 통해서 아마존 AWS의 가상화 환경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리 서버 한 대에 우리가 가상 머신을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여러 명이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가상 머신에 접속한 다른 사용자가 내 서버에 접속할 수 있지는 않을까, 보안상 궁금증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보안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만들 때 서비스 포탈을 사용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포탈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 포탈에서 자기가 원하는 가상 머신,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생성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서비스 포탈에서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를 만들 때, 그죠? 사용자가 만든 리소스들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네트워크 환경과 가상 머신, 스토리지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A가 만든 리소스와 사용자 B가 만든 리소스, 그리고 사용자 C가 만든 리소스는 별도의 가상 네트워크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단순히 서버 가상화만 제공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가상화, 즉 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와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내가
만드는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그 부분도 우리가 스토리지 가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내가 저장하는 데이터와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죠? 보통 이걸 멀티 테넌트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중 사용자 환경,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는 다른 사용자와 내 리소스, 자원이 서로 중복이 되거나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 두 번째,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스케일, 뭔가 서비스가 뭔가 확장이 되는 건데 앞에 오토가 붙었으니까 자동으로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자, 오토 스케일링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온프레미스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산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뭐 임대를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인프라 운영뿐만 아니라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서비스들이 다 내재화를 하다 보면은 뭐 인증 서비스도 개발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림 기능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해야 되고, 결국은 본질적인 비즈니스에 집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기간이 연기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어때요? 클라우드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죠? 내가 원하는 리소스 마우스 클릭하면 수분 내에 해당 리소스들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한 거, 그렇게 클라우드에서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매번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서버 한 대 추가할 때마다 마우스 클릭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번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새벽에 갑자기 서비스가 늘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클라우드 포털에 들어가서 리소스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좀 더 편리해지긴 했겠지만은 여전히 번거롭고 운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뭐예요? 바로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자, 오토 스케일링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기존의 물리 환경과 비교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리 환경은 앞서 보신 것처럼 서비스 트래픽, 실제 트래픽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 그죠? 인프라가 부족하면 서비스 장애로 가게 될 거고, 또 인프라가 미리 많이 사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낭비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실제 트래픽이 늘어남과 동시에 인프라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리 환경이랑 클라우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물리 환경이라고 하면은 서비스가 늘어날 때마다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는 미리 장비를 사두어서, 그죠? OS까지 다 설치를 한 다음에 투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낭비가 발생하거나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클라우드는 모든 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Infrastructure as Code라고 해서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리소스들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생성 버튼을 누르면 그때그때 만들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트래픽이 늘어날 때 같이 늘어야 되죠. 우리가 서비스가 늘어날 때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케일 업 다운입니다. 스케일 업과 스케일 다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데이터베이스처럼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 서버 자체의 대수가 늘어나는 거는 복제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서버가 사양이 딸려요. 예를 들어 CPU가 서비스가 늘었기 때문에 CPU가 계속 90%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서버의 사양 자체를 늘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CPU의 2코어 8기가 메모리로 사용하는 CPU의 사양을 4코어의 16기가로 사양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바로 스케일 업 하고, 만약에 서비스가 다시 줄었어요. 그러면 사이즈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게 스케일 다운입니다. 이와 별도로 스케일 인아웃 개념은 뭐냐면, 웹서버처럼
갑자기 서비스가 늘어났을 때 서버에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서비스들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웹 서비스고,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냐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공연 예매 프로그램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DB처럼 스펙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버의 숫자를 우리가 늘려가지고 트래픽을 처리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서버 숫자가 늘었다가 줄어드는 형태, 바로 그게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오토 스케일은 바로 이 스케일 인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을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설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서버의 숫자가 서비스 트래픽에 따라서 늘었다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오토 스케일링 기술은 뭐 가상 머신에만 적용이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뭐 이아스 형태도 있고 파스 형태도 있겠죠. 하지만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파스 서비스들의 백엔드에도 대부분의 이런 오토 스케일링 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클라우드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수분 내에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을 하고, 또 서비스가 뭐 줄어들게 되면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가상화 기술과 오토 스케일링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넷플릭스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대박 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넷플릭스가 뭐 컨텐츠도 잘 만들고 서비스도 훌륭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인프라를 정말 잘 운영을 한 것들이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한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서 2016년으로 보면은 서비스가 거의 8배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자, 그러면 서비스가 이렇게 늘면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2008년도 당시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기존의 데이터 센터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늘어나면, 그죠? 물리 장비를 계속해서 추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시즌도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서비스가 늘어날 때도 있지만 또 사용자들이 줄어들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데이터 센터로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전격적으로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8년여에 걸쳐 가지고 넷플릭스는 AWS, 아마존 AWS로 모든 인프라를 이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넷플릭스 클라우드 플랫폼 엔지니어링 유리 부사장님 인터뷰에 따르면은 넷플릭스가 AWS를 사용하고 나서, 그죠?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그런 탄력적인 인프라, 오토 스케일링 기반의 탄력적인 인프라 때문에 수천 개의 가상 서버를 수분 내에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기가 단위, 뭐 테라 단위가 아닌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도 쉽게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까지 쉽게 인프라를 확장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또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만약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넷플릭스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고 싶은 사례가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할 때 마지막으로 계약을 했던 서비스가 바로 배틀그라운드이기도 한데, 이 배틀그라운드가 2017년 당시에 거의 매주 동시 접속자가 100만 명씩 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한 300만 명 이상의 서비스들을 당시에 이제 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뭐 인도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죠. 모바일 쪽으로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배틀그라운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글로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틀그라운드도 클라우드를 굉장히 잘 활용해
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죠? 클라우드 업체가 전 세계에 구축해 놓은 리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이 클라우드 리전들을 활용을 해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들을 전 세계에 골고루 원하는 지역, 그리고 갑자기 사용자가 늘어나는 지역에 바로바로 그날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의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